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경제지식 아딱 경식입니다. 오늘은 요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둘 다 해봤다는 분들도 ETF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왜 월배당 ETF가 요즘 이렇게 인기인지 한 번쯤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ETF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투자 포인트, 월배당 ETF의 핵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ETF란 무엇일까요? ETF는 풀어서 말하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보통 펀드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입하죠.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이게 바로 ETF의 매력입니다. ETF는 펀드의 분산 투자 장점과 주식의 거래 편리성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ETF를 사면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는 효과를 주는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ETF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ETF는 자산운용사가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담아 만든 바구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산다는 건 코스피 200에 포함된 기업들을 한 번에 전부 사는 것과 같아요. ETF의 가격은 이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ETF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싶을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ETF는 왜 생겼을까요?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죠. 펀드 가입은 귀찮고 수수료도 비싸고 주식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ETF였습니다.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며 비용은 낮추고 거래는 쉽게 만들었죠. 지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시장 전체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지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부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지수형 ETF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덱스 200, 타이거, 코스닥 150 등이 있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두 번째, 섹터형 ETF입니다. 산업별로 묶어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2차전지, 반도체, AI, 금융, 이런 식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하나로 반도체 ETF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채권형 ETF. 국채나 회사채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코세프 국고채 10년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 ETF.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등이 있죠. 다섯 번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지수가 오를 때 2배로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질 때 2배로 오르는 구조죠. 즉 단기 매매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형 ETF. 최근 가장 트렌디한 영역이죠. AI, 메타버스, ESG, 클린에너지 등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형 ETF.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로 구성된 ETF예요. 예를 들어 KB스타 고배당 ETF가 대표적입니다. ETF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 효과. ETF 하나만 사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기업에 투자한 효과가 납니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둘째, 낮은 수수료.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훨씬 낮습니다. 셋째, 투명한 구조. ETF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매일 공시가 됩니다. 넷째, 유동성.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죠. 물론 ETF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지수 하락 시 그대로 손실이 납니다. ETF는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ETF도 떨어져요. 둘째, 분배금 즉 배당금이 자동 재투자되지 않습니다.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단기용입니다.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ETF는 사실 초보자에게도 좋지만 고수들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ETF는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올해는 미국 반도체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미국 반도체 ETF 매수.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채권형 ETF 비중 축소. 원달러 환율이 불안해. 그러면 달러 ETF로 환했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월배당 ETF로 넘어가 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매달 배당금을 주는 ETF입니다. 보통 국내 주식은 1년에 한두 번 배당을 주죠. 그런데 월배당 ETF는 매달 꾸준히 배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P모건 ETF인 채피,
슈왑의 고배당 ETF인 SCD. 한국에도 월배당 ETF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달 배당을 줄 수 있나요?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에서 이자와 배당금이 발생하죠. 이걸 한꺼번에 주는 대신 운용사가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혹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유한 주식의 콜옵션을 팔아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수익을 얻고 그걸 배당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런 구조 덕분에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월배당 ETF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까요? 첫째,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오니까 은퇴자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죠. 둘째, 시장 변동성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으로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투자 전략에 유리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배당이 많다고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ETF가 일부 주식을 매도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배당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 배당 소득세와 환율 변동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총수익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죠. 배당만 보고 투자했다가 ETF의 본질적 가치가 줄면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투자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엇을 추종하는 ETF인가 확인하세요. S&P 500인지 나스닥 100인지 아니면 반도체인지 기초지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운용보수는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같은 지수를 따라가도 운용보수가 다릅니다. 장기 투자라면 0.1% 차이도 큽니다. 셋째, 분배금 지급 방식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월배당인지 분기배당인지 혹은 자동 재투자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ETF는 사실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초보자는 시장 전체 ETF로 분산 투자 효과를 얻고, 중급자는 트렌드를 추종하는 ETF로 유연한 투자를, 고수들은 레버리지 ETF로 시장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죠. 즉 ETF는 모든 투자자의 단계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 한 종목을 사면 수십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월배당 ETF는 매달 현금 흐름을 주지만 총수익률을 함께 봐야 한다. ETF 이제 감 잡으셨죠? 다음에 누가 ETF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이제는 자신있게 나도 알아. 거래소 상장 펀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딱 경식이었습니다. 브라보 영포티. 지금 다시 피어나는 중입니다.